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적중예상 문제 마지막 7회 계속 하여튼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자,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국가 상태와 대비되는 국가가 없는 상태, 그 밑줄 좀 부탁합니다. 즉 완전한 자유 상태를 일컫는 말, 완전한 자유 상태, 그 밑줄. 자, 요게 바로 정답 자연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 말이죠, 이 사회 계약설 내지 사회 계약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의 이퀄 동의입니다. 누가? 그 사회의 개개인들이 합의 이퀄 동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든다?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계약을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홉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인의 많이 된 투쟁이라고 했죠. 떼거리로 싸우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약자는 강자로부터 목힘을 당할 수가 밖에 없어요. 약육강식입니다. 그런 이 자연 상태에서 그야말로 보호를 받기 위해 가지고서 사회 계약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국가를 하여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예.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아직 국가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홉스 이 양반이 그러면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로 하여금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홉스가 연구를 한 겁니다. 뒤이어서 로크루소도 같이 연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자연상태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유방임주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골라가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와 관련되지 않는 거. 거기 1번에 보이지 않는 손은 말이죠. 2번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예.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비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극적 국가관 전부 이게 내비두는 겁니다. 소극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소극적 국가관 전부 한 세트입니다. 야경국가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소극적 국가관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에 가서 보니까 국민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여러분, 그거는 이퀄 표시해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적극적 국가관 이퀄 복지 국가, 이렇게 내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4번이 자유방임주의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인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적극적 국가 이퀄 복지국가하고 세트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항산에 있어야 항심이 있다. 예, 여러분, 항산,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예. 이게 있어야 항심, 도덕, 이퀄,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맹자가 주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자, 이 유교 아닙니까? 이 중국인데 말이죠. 백성들이 말이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말로 이게 뭐냐? 떳떳한 마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배고픈데 당신들 도덕적인 마음, 이 떳떳한 마음을 좀 발휘해 주세요. 이거 말짱 도로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가 땡땡해야, 먹고 사는 게 풍족해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달라고 안 해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맹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해 줄 적에 국민들도 도덕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 맹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산 항심다는 맹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의 1차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
2, 3, 4번 있잖아요. 국민의 생존, 개인의 자유보장, 안전보장. 이건 전부 1차적 기능입니다. 1차적으로 이걸 보장을 해놓고 자유를 보장한다, 생존을 보장한다, 안전,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 놓고서 두 번째, 1번의 공공복지.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능입니다. 2차적 기능입니다. 일단은 생존부터 해야죠. 자유를 줘야죠. 자유를 구속하는 데서 땅을 잡고 주면은 그거 맛있게 먹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2차적 기능입니다. 1차적 기능은 자유 이퀄 생존 이퀄 안정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 보너스 점수를 주기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서 보시면요. 다음 내용이 강조하는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삼권 분립 제도의 채택. 삼권 분립. 여기서 게임 끝나갑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쓰리 쿠션하는 거.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는 건 왜 그러합니까?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권 분립을 채택했다는 얘기는 서로 견제, 이퀄, 권력 남용, 방지. 요건 아주 세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상 이렇게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3번.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찢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해라. 한쪽이 삘개지면 이쪽에서 후드로 패는 겁니다. 상호 보완, 균형을 잡아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시는데요. 자,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 행사에 대해서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저항.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예. 2번에 보면 말이죠. 로크의 저항권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양반입니다. 로크의 저항권. 요 제시문하고 연결되는 로크의 저항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로크의 저항권하고 연결되는 게 4번의 민본주의 역성혁명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로크의 저항권이 정답입니다. 맹자가 주장하는 민본주의 역성혁명은 말이죠. 요건 제시문이 다르게 나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하면서 백성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왕의 권력에 대해서 이걸 참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되니까 말이죠. 그 제시문을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정답 로크의 저항권을 얘기합니다. 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밑줄. 자, 아이고, 이 1, 2, 3번은 다 멋지게 얘기해야 돼요. 4번에 가서 보세요. 남성의 의무와 여성의 권리 사이에 대립되는 문제? 이 남성의 의무하고 여성의 권리하고 대립됩니까? 전혀 생뚱맞는 얘기지요. 예, 이 양심평형법에는 남성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예, 이 뭐 여호와 쪽에 종교를 가진 분들은 그거 뭐 절대 안 된다 해서 총 잡는 거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아예 감방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합니다. 예. 저도 제 고향이 이제 시골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진짜 선하고 남한테 뭐 절대 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실까요? 다음 루서가 주장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바르지 않은 거 밑줄. 자, 요 1번, 2번, 3번은 전부 루서의 주장인데 4번에 가서 보세요. 자신의 자연권을 절대군주에게 전면적으로 강조한다. 절대군주에게 전면적 양도. 그게 포인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홉스 아닙니까? 홉스. 홉스는 전부 양도라고 했잖아요. 국가를 만드는 얘기는 군주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 군주한테 권력을 전부 주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었죠. 자연 상태에서는 아수라장이잖아요. 강자간 약자간 다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강자가 내일도 강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가면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늘 불안한 거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하여간 이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홉스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이퀄 정부 이퀄 군주를 만들었어. 군주한테
전부 권력을 주자. 그래서 절대군주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이제 홉스입니다. 이거 4번 홉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멋진 문제입니다.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시민혁명 당시 시민계급이 주장된 것으로 밑줄 해볼까요? 사상, 종교,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밑줄. 이게 바로 자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사람의 사상과 다른 겁니다. 금방 얘기했죠, 여러분? 자연 상태는 뭐라고요? 만인의 말이 된 투쟁. 누가 얘기한 겁니까? 멋진 여러분입니다. 홉스지요. 이 홉스의 사상과 다른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지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상호 간에 끓여오는 만복과 갈등을 겪어야 되고, 또 자연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공설이 계약을 통해 국가 행사이다. 사회계약서로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계약에서 국가 발생에 대한 관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해보세요. 가정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국가로 발전했다. 아까 우리가 전에 앞서서 풀어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11번에 가시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라고 했어요. 알맞은 거. 1번, 2번, 3번. 벌써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는 알 수가 있죠. 4번에 가서 보세요. 시민의 책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4번이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바르게 짝져진 게 뭐냐? 의무 이퀄 권리. 아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총정리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걸 아주 외워버려야 됩니다. 근로, 환경 이거 말고 써놓으세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교육. 교육. 그 다음 하나 더 쓰세요. 재산권. 근로, 교육, 환경, 재산권. 요 네 덩어리. 이게 바로 의무 플러스 권리입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 의무인 동시에 권리다라고 하는 거. 자, 1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개인의 권리는 뭐냐? 개인의 권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아이고 여러분 게임 끝났네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 밑줄. 그러면서 정책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이 있죠. 그거 밑줄, 세 덩어리. 뭡니까? 벌써 선거권에서 아주 또 핵심의 키워드가 있죠. 내가 참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정권이죠. 이런 건 보너스 점수를 주게 하는 문제입니다. 2번 참정권 정답이고요. 1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현대를 이끌어가는 특성 중에서 설명하는 의미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보너스 점수를 주게 하는 문제네요. 지적 활동에 열광하더니 무형의 생산물, 무형의 생산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적 이퀄 지식 이퀄 정보입니다. 남에게 전화가 판매해도 그렇죠. 절대 업소에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모르는 친구한테 자꾸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필요한 때 따라가지고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내적 변화 욕구에 의해 산물이죠. 또 현재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상승작용을 하면서 변화의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답 1번 정보. 벌써 답 끝이 집어냈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현대 정보화가 가져는 부정적 영향을 밑줄해 주세요. 부정적 영향. 정보화의 부정적 영향. 자, 1번, 2번, 4번은 뭡니까? 전부 긍정적인 영향이죠. 3번에 보시니까 가상세계와 현세계에 혼동이 초래됐다. 바로 끄집어냈겠죠. 3번 정답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거 밑줄. 결국 이제 뭡니까 여기서 쭉 보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정보와 지식 생명을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돈을 주고 받지 않고 교환해야 한다. 그 보상은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변화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영지적인 기업가가 아니라 무상의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이 정보에 대한 주장 근거로 볼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없는 거에다 밑줄에 했지요. 자, 선택해서 가보세요. 다원주의 개방사회에 기여한다.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개방사회에 기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누구든지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3번에 경제성 없는 문화유산 쇠퇴를 막을 수 있지요. 예. 근데 3번에 가서 보세요. 경제적 가치가 지식, 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주장은 제시문의 주장하고 동떨어진 주장이죠. 지금 발문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근거.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거로 볼 수 없는 거. 예. 이 박스 내용은 경제적 가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자, 1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최근 세계를 비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원하겠습니다. 알맞지 않는 거, 그거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탈리아 카푸치노 커피를 마시고, 일본 청아를 먹고, 영국의 록 음악을 들으며, 한국 자동차를 타고,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세계화, 지구촌화, 글로벌화,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화로 인한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제시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화의 현상과 관계없는 거. 예. 1번, 3번, 4번은 잘 되어 있죠. 2번.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심하게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동떨어진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8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아닌 걸 골라가겠어. 아닌 거. 자, 프로슈머라는 말이 나와 있죠. 벌써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생산자, 소비자가 믹스된 겁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생산해 내가 소비하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이제 프로슈머는 이제 오늘날 다원화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난 것이 프로슈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어서 통신에 올리거나 CD롬 제작을 통해서 함께 즐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프로슈머입니다. 오늘날 다원화 사회에서 나타난 얘기다. 자, 아닌 걸 골라가려고 했습니다. 다원화 사회의 현상이 아닌 거. 자, 이거 2번에 보세요. 엘리트 그룹이 사회 권력을 독점합니까? 잘못되어 있죠. 아니죠. 자, 1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알맞은 말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허전한 밑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관점에 따라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력을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음모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허전한 밑줄은 이제 하나의 보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 세계에 보급한다,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 보셨지요? 예. 몇 번입니까? 1번의 세계화. 바로 답을 끄집어 내셨지요? 자, 2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이냐? 생명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간의 맞춤 인간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어요. 이거 여러분 더 읽어볼 필요 있습니까? 과학 지상주의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응? 예기치 않은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과학을 짱으로 보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뭐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4번 반성적 사고의 능력을 회복한다. 정답이죠. 다음 페이지 21번에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적당한 걸 골라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한다. 자기 자신한테만.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자기 개인한테만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벌써 여러분들 게임 끝나갔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은 공동체와 그 규범들에 대한 결속보다는
개인과 그의 자유권을 이해관계를 강조하고 개인을 중시한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일본의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보너스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22번으로 갑니다. 현대사회의 도덕적인 문제점을 쾌락주의라고 보는 견해 중에서 잘못된 거 있죠. 잘못된 거 있죠. 자, 여기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1번, 2번, 3번은 다 잘 돼 있는데 4번에 가서 보세요. 이 쾌락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철저한 금욕생활에서 출발해야 된다? 전혀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건 틀린 겁니다. 아니, 적당한 쾌락은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금욕해야 됩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적당하게 즐기는 거,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적당히 공부하시면서 또 적당히 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해당하는 종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문제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에 있다기보다는 사회 제도나 정책과 같은 사회적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윤리적 차원, 사회윤리 쪽이 강조하고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니보를 얘기하잖아요. 1번 집단 도덕성이죠. 아주 문제 멋집니다. 집단 도덕성. 자, 그 다음 페이지 2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날 다양한 이익계층이 존재함으로써 이에 따른 갈등과 복잡성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사회 도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어. 이와 관련 니부 나와 있죠. 이 니부의 주장과 다소 거리가 먼 거, 거리가 있는 거, 그거 밑줄에 있어요. 바로 가서 보실까요? 요 3번에 보시니까 일양계약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도덕성과 벌써 게임 끝났죠. 지금 8번에서 뭡니까? 사회적 도덕성의 중에서 강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3번의 선택이 3번은 개개인의 도덕성, 개인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니부하면 사회윤리 강조. 그거 아주 못을 박아놓으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원하여 직접적인 원인. 나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셀 수 없이 시계를 쳐다보다 포인트 아닙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컴퓨터 자판 치는 속도가 훨씬 빠른 동료를 보면 괜히 위축이 된다. 스피드 시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4번의 신속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정리 이론부터 이 적정문제 7회까지 열심히 협조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해 주는데 동참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여러분들은 분명코, 결단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